60대 김 씨는 30년간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고 사셨습니다. 지방은 몸에 나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거든요.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 흰자만 드시고 볶음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피부는 사포처럼 거칠어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죠.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보셨더니 나이 탓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고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해보셨죠. 고등어와 연어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 힘이 생기고 피부가 부드러워지셨거든요. 무릎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하세요. 김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30년간 제가 건강하다고 믿고 한 일이 사실은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방에 대한 진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나요? 지방 나쁜 것이잖아요. 마트 가보시면 무지방, 저지방 제품들이 건강식품 코너를 꽉 채우고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도 기름진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지방이 진짜 우리 몸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예요. 믿기 얻으시겠지만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도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외국에서는 오히려 무조건 지방을 피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연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해서 드시는 거예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뇌 대부분이 지방이에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는 DHA라는 지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이 지방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다 그렇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타민을 몸에 흡수시켜줍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방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들어와요. 지방을 안 드시면 이런 비타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번째,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세포들도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방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좋은 지방은 몸의 염증을 확 줄여줘요. 관절 아픈 것도 좋아지고 몸이 붓는 것도 나아집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요. 하루 종일 피곤하세요. 피부가 거칠어져서 화장도 안 받으세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대머리 될 것 같으세요. 생리가 불규칙해져요. 여성분들. 자꾸 깜빡깜빡해서 치매 걸린 줄 아세요. 우울해지고 짜증이 늘 나세요. 상처가 잘 안 나아요. 추위를 엄청 타게 되세요. 이런 증상들 있으시면 건강한 지방을 더 드셔보세요. 좋은 지방 vs 나쁜 지방. 모든 지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습니다. 꼭 드셔야 할 좋은 지방들. 첫 번째, 생선 지방 오메가-3. 어디 있나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에 있어요. 왜 좋은가요? 뇌 건강 끝판왕이에요. 염증도 확 줄여줍니다. 얼마나 드셔야 하나요? 일주일에 2-3번 생선 드세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 어디 쓰나요? 샐러드, 볶음 요리에 쓰세요. 왜 좋은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요. 주의할 점, 너무 뜨겁게 달구지 마세요. 세 번째, 견과류. 뭐가 있나요?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왜 좋은가요? 뇌랑 심장한테 완전 좋아요. 얼마나 드셔야 하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딱 좋아요. 네 번째, 아보카도. 어떻게 드시나요?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세요. 왜 좋은가요? 피부 좋아지고 배도 오래 불러요.
팀 말랑말랑하게 익은 걸로 드세요. 5번째, 계란 노른자. 왜 좋은가요? 뇌 건강에 좋은 성분 덩어리예요. 오해 콜레스테롤 때문에 빼고 드실 필요 없어요. 절대 피하셔야 할 나쁜 지방들. 첫 번째, 트랜스 지방 완전 금지. 어디 있나요? 마가린, 과자, 케이크, 튀김에 있어요. 왜 나쁜가요? 심장병 걸릴 확률 확 높여요. 어떻게 피하나요? 식품 표시에서 부분경화유 찾아서 안 사세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식용유. 어디 있나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 왜 조심해야 하나요? 몸에 염증 일으켜요. 대신 뭘 쓰시나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쓰세요. 세 번째, 오래된 기름. 어디 있나요? 재사용한 튀김 기름. 왜 나쁜가요? 몸에 독이 되는 물질이 생겨요. 팁집에서 기름 재탕하지 마세요. 지방 드시면 살찌나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지방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진짜 살찌우는 건 뭔가요?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진짜 범인이에요. 살찌는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단 거나 흰빵 드세요.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인슐린이 막 나와요. 인슐린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해요. 지방은 혈당을 거의 안 올려요. 그래서 인슐린도 별로 안 나오고 살도 잘 안 쪄요. 건강한 지방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 좋은 지방은 오히려 살 빼는 데 도움돼요. 첫 번째, 배고픔을 덜 느끼세요. 지방 드시면 오래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군것질을 덜하게 되세요. 두 번째, 혈당이 안정돼요. 지방과 같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살이 덜 쪄요. 세 번째, 신진대사가 좋아져요. 특히 코코넛 오일 같은 건 몸의 에너지 소비를 늘려줘요. 일상에서 지방 똑똑하게 드시는 법. 하루 식단 예시. 아침에는 아보카도 토스트에 올리브 오일 살짝 뿌리세요. 계란 후라이 노른자도 꼭. 견과류 몇 개. 점심에는 연어구이에 샐러드 올리브 오일 드레싱. 현미밥, 미역국.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 나물 참기름 넣어서. 된장찌개.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조금. 다크 초콜릿 1-2조각. 요리할 때 기름 선택하는 법. 샐러드 만드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볶음 요리하실 때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 들기름. 튀김하실 때 아보카도 오일 되도록 튀김은 적게 하세요. 장 보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꼭 사셔야 할 것들.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견과류, 아몬드, 호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계란.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것들. 부분경화유 들어간 과자들. 마가린. 썩은 냄새나는 견과류. 재사용 표시 있는 튀김 기름. 나이별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어린이들 5-12세. 뇌가 쑥쑥 자라는 시기니까 지방이 엄청 중요해요. 생선과 견과류, 버터, 아보카도 많이 드리세요. 트랜스 지방은 절대 안 돼요. 청소년들 13-18세. 키 크고 호르몬 만들어지는 시기라 지방이 더 필요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지방 끊으시면 큰일 나요. 성장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어른들 19-64세. 직장인이시면 스트레스 관리하시려고 오메가-3 챙겨 드시고, 임신하신 분은 아기 뇌 위에 DHA 더 드셔야 해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치매 예방하시려면 DHA가 진짜 중요해요. 관절 아픈 것도 좋은 지방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소화 생각하셔서 부담 없게 드세요. 지방 드실 때 조심할 점들.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방을 거의 안 드셨다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천천히 늘려가세요. 1주차 견과류 조금씩 시작하세요. 2주차 올리브 오일로 요리해보세요. 3주차 생선 요리 늘리세요. 4주차 아보카도 추가하세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담석 있으신 분 의사와 상의하셔서 조절하세요. 췌장염 앓으신 분 지방량 제한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소화 약하신 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보관 잘 하셔야 해요. 견과류 밀폐 용기에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기름 햇볕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생선 사시자마자 빨리 드세요. 아보카도 익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궁금한 것들 큐앤드.
질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데 계란 먹어도 될까요? 대답: 음식으로 드시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콜레스테롤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어요. 하루 1-2개 정도는 괜찮은데 걱정되시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질문: 다이어트 중인데 지방 먹어도 될까요? 대답: 당연히 드셔도 돼요. 오히려 좋은 지방은 다이어트에 도움돼요. 대신 총 칼로리는 조절하셔야 해요. 질문: 애가 견과류를 안 먹어요. 어떻게 하죠? 대답: 견과류 버터를 빵에 발라주시거나 요구르트에 견과류 가루 섞어보세요.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세요. 질문: 올리브 오일이 너무 비싸요. 대답: 작은 병부터 시작하세요. 매번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샐러드에 살짝만 뿌리셔도 효과 있어요. 질문: 고지혈증 약 먹는데 지방 먹어도 될까요? 대답: 좋은 지방은 오히려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 보시면 지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많이 드시는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을 훨씬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뇌 건강 연구로는 오메가-3 많이 드시는 분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이어트에서는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적당한 지방 포함한 다이어트가 더 효과 좋다는 결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 실천 계획: 월요일 아침에 견과류 5-6개 드셔보세요. 화요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숟갈 넣어보세요. 수요일 고등어나 연어 요리해보세요. 목요일 계란 후라이 하실 때 노른자도 같이 드세요. 금요일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어보세요. 주말 이번 주 어떠셨는지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 계획 세워보세요. 한 달 후 목표로는 일주일에 생선 2-3번 드시기, 견과류를 자연스럽게 간식으로 드시기,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시는 게 익숙해지기, 트랜스 지방 피하시는 습관 만들기, 몸의 변화 느끼시기, 피부, 컨디션, 기분 등. 30년간 지방을 원수 보듯 하셨던 김씨처럼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방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드시면 우리 몸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구분해서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으세요. 다른 영양소와 균형 맞춰서 드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지방과 친해져 보세요. 몇 달 후에는 분명히 제가 왜 그동안 이런 좋은 걸 안 먹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건강한 지방,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